아메리카가 이라크에 천공2라는 최첨단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공2를 이라크에다가 수출을 천공2 어떤 무기이고 왜 이라크에 수출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도 40km 이하로 나오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거예요. 일종의 사드나 그 뭐 아이언돔의 이제 확대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방어용 MD 체제의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이유는 이제 고조되는 중동 정세를 반영해서 이라크 자국 영공을 방해한다는 것이 명분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출이 허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에는 친이락 무장 단체 그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이라는 IRI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IRI가 이스라엘 군 관측 기지를 드론으로 날려서 이 공격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라크도 역시 이란은 물론이고 레바논이나 시리아처럼 이스라엘과 적대적이라는 얘기인데 이라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공격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적국인 이라크한테 이 도움을 주는 무기를 수출한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명분이 이거죠. 표면적인 거는 이라크가 이란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주국방 행위라고 그 매체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라크는 이란의 방패 혹은 전진기지예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란이 있고 바로 옆에 이라크가 있고 이쪽 끝에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라크를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무기인 천궁으로 방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 일각에서는 뭐 이게 이라크 내부가 좀 정세가 복잡해요. 시아파도 있고 뭐 수니파도 있고 또 같은 시아파라고 해도 저기 이란의 페르시아 계열 수니파나 또 아랍 계열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라크한테 더 뭐 자주국방이나 독자성을 보장하는가라는 분석도 있지만 저는 그 동의하지 않고요. 벌써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라크를 강화하는 그 이란의 이라크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여러 번 했어요. 기존에도 대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3차에 걸쳐서 이란 제재를 유예시켰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뭐냐면 이란은 현재 이라크에다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라크는 이란에다가 대금 지급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경제 제재에 묶여 있어가지고 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던 거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1월부터 3차에 걸쳐서 네 번에 그 4개월 동안 갱신하는 건데 제재 유예를 시켰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이란으로 들어가서 이란이 이 돈으로 하마스, 헤즈볼라 이라크 포함한 대리세로 갈 때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바이든 행정부가 해줬기 때문에 이란은 이 대금으로 더 대리세력에 대한 그립이 강해지고 또 이라크는 사실상 이란의 위성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테러 분쟁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란이 이라크에 대한 그립이 더 강해졌다. 그래서 오히려 방패막이로 쓰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인데 그럼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곧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체 지금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빠져나오기 전에 친이란 중동 정책의 대못을 박아버리겠다. 그게 이제 이라크에다가 이제 미사일 천궁을 갖다가 심어놓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1단계가 아까 얘기했던 삐삐 공작으로 해서 통신망 제어하고 그 타겟팅하고 그다음 융단 폭격, 그다음 기상전. 최종 목표는 이란이에요. 이란 핵시설 타격인데 이거에 대한 방어막을 지금 바이든 정부가 쳐놓은 거죠. 대한민국의 무기를 통해서. 이런 와중에 또 저 이라크에 있는 미군 주둔 병력 대부분을 2026년까지 모두 철수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왜 이 시점에서 또 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들을 또 슬금슬금 빼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군은 이라크에서 이제 한번 증파했다가 또 뺐다 했어요. IS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라크의 국방장관이 좀 반미 감정이 심하니까 좀 나가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국방부 입장에서 또 이게 좀 별로 안보적 가치가 별로 없다 이제 투자 대비 그래가지고 철군 결정은 26년까지 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또 IS가 슬금슬금 기어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IS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례가 이제 사람들이 좀 깜빡 잊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아프간 철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러 전문가들 이번 명절 휴가 때 이제 테러 전문가들은 이제 테러 지도를 어떻게 보고 있냐 보니까 아프간 철군으로 사실상 아프간은 테러들의 그 생태계 천국이 돼 버렸어요. 테러리스트 탈레반이 거의 탈레반도 있고 알카에다 우리 유명한 알카에다 있잖아요. 없어진 줄 알았죠. 아니에요. AQ라는 글로벌 브랜드로 해서 무관 조직을 만들어서 하부 테러리스트들을 이렇게 아웃셋을 이렇게 지금 확장하는 구조고
마치 글로벌 그 다국적 기업처럼 가서 직접 무슨 뭐 인재 파견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테러리스트들한테 그냥 그 간판을 주는 거예요. 넌 AQ 계열이야 하면서 탈레반하고도 AQ하고도 아주 우호적인 관계고, 그 다음에 탈레반하고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프간은 테러 클러스터예요. 실리콘밸리예요, 테러리스트들의. 근데 요번에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이라크 철군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테러 클러스터 이제 2호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라크에. 근데 여기서 물론 시아 순위 간에 이제 대립이 있지만은 시아 순위는 일단은 주적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없어질 때 자기네끼리 종파 싸움하고 뭐 잡아 죽이겠지만은 그 전 단계에서는 시아 순위 테러리스트들은 일단 IS가 됐건 뭐 시아파 테러리스트가 됐건 간에 일단은 제일 주적은 이스라엘이랑 미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얘네들이 뭐 세력 균형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은 저는 신뢰하지 않고요. 이 두 테러 그룹 가장 큰 두 줄기 테러리스트는 다 이스라엘을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가 천궁2를 그 이라크에 수출하는 게 우리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고 또 이라크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이 미국 쪽에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 방위 사업에 받은 거예요? 그 분문율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약은 당사자 이라크랑 우리나라랑 계약을 하지만 이 무기 통제를 통해 가지고 국제 전략을 짜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 방위 사업을 사실상 미국이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묵적으로 윤호를 받았다고 해도 이거는 뭐 업계에선 상식이죠. 그래서 이번 수출 조치는 친이란 정책의 연장선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 이제 이라크가 버퍼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활용하는 거죠. 친이란 정책으로. 근데 마치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시아 초순달 벨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요렇게 이제 해서 링 오브 파이어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그 공격 기지라면, 이라크는 약간 이란을 방어하는 약간 방패 부대예요. 이라크를 이런 식으로 이제 투트랙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정도의 설계를 하려면 미국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바이든의 안보 전략과 트럼프의 안보 전략은 하늘과 땅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같다라고 보는데 달라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친이란 정책을 마지막까지 이제 추진하고 나가겠다라는 게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이제 그 마각이 드러난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이제 전면전 위기가 이제 고조되면서 미국의 그 병력을 중동에다 이제 파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병력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한 병력입니까? 아니면 이란과 헤즈볼라를 위한 병력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여러 매체를 찾아봤는데 뭐 병력 규모 어느 뒤에 어디에 가겠다라는 얘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겠다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정상적인 미국이었으면은 이제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동맹이니까 헤즈볼라의 어떤 그 무력 행위를 갖다 저지하러 가는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란 정책 기조로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경우죠. 이른바 지금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거든요. 여기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 해병대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 비무장지역인 라타니 강 이남 쪽에 들어가는 게, 거기 우리 동명 부대도 있어요. 근데 그 유엔 평화유지군이 얼마나 무능하냐면 거기서 그 테러 지하 시설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한 장 안 낸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동명 부대 가 있지만은 거기서 무슨 애들하고 축구놀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 테러리스트들이 거기 지하 그 원래 유엔 결의안 1701번 그 위반입니다. 거기 헤즈볼라 주둔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게 유엔군인데 그가 관리 안 한 거예요. 보고서 한 장 안 썼어요. 근데 미 해병대가 들어가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미 해병대한테 총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상 헤즈볼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보는 게, 저는 이른바 베어허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에 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한테 이제 막 삐삐와 무전기 테러 당하고 또 막 이렇게 그 전투기가 날아와가지고 2,000여 군데 이제 공격하고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이란한테 아마 도움을 요청했나 봐요. 야, 이란, 우리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좀 공격 좀 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란이 안 해. 이제 이렇게 지금 거부 의사를 밝혔나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을 지금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깊게 발을 안 들여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의 대선이 지금 뭐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비등비등해서 혹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트럼프 때문에라도 이 심기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이란이 그 이스라엘과 이 헤즈볼라와의 이 전쟁에 발을 안 들여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이라크는 죽어요 이제 트럼프 되면. 왜냐하면 지금 이라크? 아니 이란.
이란 죽어요. 왜 제가 단언하냐면 최근에 그 박살낸다 그랬어요. 미국 내에 그 이란 암살 조직을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오호. 그래서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공개 연설에서 얘기했어요.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이란은 끝나요. 지금 마지막이야, 지금 이란은. 그래서 실질적인 전투력도 이스라엘 타격할 전투력이 없어요, 본토에서. 못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 그 바짓가랑이 잡으면서 이제 핵 개발 시간을 벌려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게 대선 스케줄에 맞춰져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지상군 투입도 대선 스케줄에 맞춰져 있어요. 대선에서 트럼프 이기면 지상군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 지상군 임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트럼프가 되면 지상군 투입되는 거고 바이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약간 고로 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자기 자체 지상군 병력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 치안 유지고 외부에서 장거리 그 병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대리석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리석이 와야 돼, 통신 체제가 와야 됐고 지휘 체제가 그다음에 그래서 마지막 방패인 바이든이 하사한 이라크 방패 하나 천궁으로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무슨 깡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못하죠. 못해요. 이란은 절대 못합니다. 승기를 잡았는데 트럼프가 와서 이스라엘한테 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럼 내년 1년 내내 이제 토벌전 들어가는 겁니다.